자, 일단 실수 x, y, z가 x 더하기 y는 1이고 제곱해서 합쳤더니 1이고 또 세제곱해서 합쳤을 때의 최대값과 값의 합을 이렇게 나와 있죠. 알겠죠? 이거를 뭐 사실 공간좌표로 바라봐가지고 막 공간에서 영역을 범위를 구해서 푸는 방법도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공간에서 바라봐서 푸는 건 전혀 수학투스럽지도 않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첫 번째, 문자를 좀 없애버립시다. x 더하기 y는 1이고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z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제곱은 필요 없는 거잖아. z 제곱, z는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z 없이 x, y에 관련된 관계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z만 남겨놓고 모두 다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 x 더하기 y가 얼마라고요? x 더하기 y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얼마라고?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z 제곱은 1-x 제곱에다가 y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z 제곱의 값이 된 거죠. Z3승에 뭘 구하라고? 최대값을 구해보자. Z3승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Z3승은 뭐예요? Z3승은 그러면 다시 1 빼기 X제곱에 Y제곱에 다시 2분의 3승을 해줘야 Z3승이 만들어지지 않겠니? 이렇게요?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3승이라는 녀석이었었으니까. 맞아요? Z3승이었었으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x 3승 더하기 y 3승에서 z 3승이라는 녀석을 제거하고 생각해보면 1 빼기 x제곱 y 제곱에서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녀석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 맞죠? 다시 말하면 z 제거됐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z 제거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z를 없애버렸었습니다. 일단 또 여기서도 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여기도 정보가 한 가지 남겨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빼기 z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즉 다시 말하면 얘가 몇 이상이야? 0 이상이었을 테니까 x제곱 더하기 z 몇 이하일 거라고 무조건 1 이하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그리고 여기서 알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더라?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우리가 1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녀석에서 이 xy를 뺀 녀석이고 그 녀석이 1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xy는 얼마 이하다? 얼마 이하다?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똑같이 xy는 0 이상이다 라는 사실도 하나 알아차릴 수 있었죠. 이해 갑니까? x 더하기 y 0 이상이다 라는 사실도 알아차릴 수 있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뭐였다고요? 1번 합이 1이다라는 정보. 세 번째 3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정리해서 이 녀석에 대해서 범위들 하나 따져볼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합 여기도 합 세제곱 거듭제곱들이 합이니까 합과 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게 성립하잖아요. x 더하기 y가 만약에 a였다고 치고 xy가 b였다고 쳐요. 사실 이 두 개만 알면 x, y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t 제곱에서 at 더하기 b 이꼴 0 만들어지고요. 자, 이때 a랑 b는 어떤 관계를 만족해요? a 제곱 마이너스 4b는 어때야 돼? 0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 판별식의 근이 0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b 같은 경우는 4분의 1의 a 제곱보다 더 작거나 작다라는 성질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a가 얼마라고? 1이라고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4분의 1 이하다 이런 정보가 나왔을 거라고요. 나왔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1일 때는 x, y라는 곱만 하나 알면 x도 알고 y도 아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궁금한 건 딱 하나 뭐라고? 요 b 하나만 궁금한 상황이라고요. 알겠죠? b만 궁금한 상황인데 적으로 b는 전제 조건이 뭘 만족해야 되냐면 4분의 1 이하여야지만 된다. a가 지금 현재 1인 상황이니까. 알겠죠? 그래야 x랑 y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에 정보가 하나 더 있었던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얘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1.
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가 양수니까 양수를 넘겼을 때니까 1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거나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정보를 했더니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뭐라고? x 더하기 y에서 요걸 뺀 녀석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근데 1이니까 제거하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0 이상이 되니까 결국에는 b는 뭐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4분의 1 사이다. b는 0부터 4분의 1까지다라는 정보를 일단 알고 가는 거예요. 이 녀석은 1인 거 알고 있고 얘네 둘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4분의 1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해갑니까? 물론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y 자체가 뭐냐면 1-x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x, y를 때렸잖아. x, y를 때렸으면 1, x, 1 이렇게 되는 거죠. x, y가. 알겠죠? 또 뭐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하고 똑같아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시면 빼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빼기 4분의 1이니까 더하기 4분의 1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B가 우리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얘가 0부터 4분의 1까지 사이를 왔다 갔다 X가 0에서부터 1까지로 왔다 갔다 하는 뜻이기도 하다고요. 2분의 1이 되면 4분의 1까지 가는 거고 X가 1이 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이런 뜻이기도 하죠. 알겠죠? 그래서 X는 0과 1 사이까지 갔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곱해서 합쳤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 0 때리고 얘도 0 때리면 얘가 1까지는 수가 있는 상황이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식을 보시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녀석을 정리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x 3승 더하기 y더라? x 더하기 y의 3승 빼기 x 더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녀석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도 아까 정리하기를 뭐라고 했었어요? 1 빼기 x 더하기 y의 제곱 했었으면 마이너스 2xy가 빠졌을 테니까 더하기 2xy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 녀석이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들을 싹 집어넣으면 x 더하기 y가 1이니까 1에다가 x라고요 b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럼 3b가 됐고 얘도 1이니까 다 지워진 녀석 됐고 여기도 1이니까 얘네끼리 또 지워진 녀석 됐고 여기가 뭐야? 2b가 된 거죠. 2b 2이 몇 승? 2분의 3승. 이 녀석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 마무리 지어볼게요. 다시 말하면 2에 b에 2분의 3승 빼기 3b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분의 1 있으니까 거추장스럽죠? b의 2분의 1승을 b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b의 2분의 1승을 라지 b라고 다시 치환을 하면 걔는 루트 씌운 2분의 1부터 0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 2의 b의 3승 빼기 3의 b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라지 b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갔을 때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다 몰아준 다음에 근각에서 관계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을 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오케이? 채원이 오케이?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생각하면 x랑 y가 둘 다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봐도 되고 그건 너무 자기의 직관적이니까 정확하게 근각에서 관계 조건으로 따지면 z제곱이 넘겼을 때 1-z제곱이니까 얘가 양수니까 1보다 작다고. 근데 이걸 변형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1이면 1 지워지면 여기서 나온다고. 그대로 만들어줘서 b의 범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지 b의 범위대로 따져 나가시면 최대와 최소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추잡한 내신형 문제도 하나 풀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도 풀어봐야죠. 그리고 만점 도전 문제 2번 같은 문제가 전형적인 이제 킬러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같이 3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3x 3-x의 그래프랑 y 꼴 mx가 1, 4분면이 서로 다른 점 PQ에서 만납니다. 3코마형이 있고요. A, PQ의 넓이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양수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두 점이 고정돼 있고 한 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를 만들잖아. 근데 얘는 뭐야? 왜 짜증나? 두 개 점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들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만점 도전 문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y권 mx를 그었습니다. y권 mx를 그었더니 점 두 개의 교점이 나왔어요. mx하고 누구의 교점을 그었다고? x제곱에서 3-x를 교점을 구했다고. x제곱에서 3-x의 교점을 구했는데 얘는 빼야죠. 얘는 0에서 만나는 건 빼야죠. 그러니까 얘를 지웁니다. 하나씩 지워지게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x 3-x 때렸더니 그게 뭐라고? 이게 m이 나왔다. 그걸 만족하는 x들을 풀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즉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 근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 근을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랑 베타들은 뭘 만족시키는 애들이냐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m이 0인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즉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3인 애들. 알파 베타가 얼마야? m인 애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녀석입니다. 다시.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셔야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여기 점의 좌표가 뭐예요? 여기 점의 좌표가 3,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3,0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셔야 됩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야 되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m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하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좌표가 나와 있으면 얘는 뭐예요? 알파 콤마 m 알파. 여기도 뭐예요? 베타 콤마 m 베타. 얘는 뭐예요? 3,0이다. 어떻게 돼 있어? 이미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헤론의 공식, 점의 좌표를 알 때 쓰는 삼각형 넓이 공식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원점으로 보내요. 얘를 원점으로 보내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 알파 빼기 3,m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똑같이 3,0으로 보내요. 베타 빼기 3,m 베타.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다시 넓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사선식이 뭐야? 서로 거꾸로 곱해서 빼서 반으로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m알파랑 베타 마이너스 3을 구하시고 빼기 m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3을 곱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둘이 차를 구하시고요. 차를 구해서 절대값을 구합니다. 차를 구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 뭘 해준다고? 2분의 1을 취해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근데 싹 다 뭐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m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겠죠. 알파랑 베타에 대한 정보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m 알파 베타, 여기도 m 알파 베타 서로 지어주면서 뭐가 돼요? 3m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3m 밖으로 빠져나가고 나니까 3m 밖으로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만 남는 거죠. 플러스 베타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네요.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근데 알파랑 베타의 차이는 어떻게 구하지? 합이 이거였고 곱이 이거였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9에서 제곱하면 9에서 몇 m? 4m을 빼주시면 되죠. 그 녀석의 루트를 씌워주고 다시 여기다 m 해준 게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형의 넓이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쌤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짜증나게 루트 있어서 못 풀 것 같아요. 그럼 넓이를 구하지 마시고 넓이를 뭐 해주면 돼요? 넓이에 제곱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제곱이 제일 커질 때 생각하시면 되죠. m 제곱 해주시면 아까도 우리가 스몰 b 안 하고 뭐 했어요? 라지 b로 바꿨잖아요. 알겠죠? 여기도 똑같이 제곱해주시면 m 제곱이 돼서 9-4m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s의 제곱이 언제 제일 커진다고? m에 대해서 여기서 미분해서 구하시면 m이 언제 제일 크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쉽게 풀어나가시면 만점 도전 문제 2번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3. 2분의 3은요? 네. 나중에 뭐 보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언제 m이 제일 크냐가 중요한 거니까 넓이는 숫자는 상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x3승 그래프가 있고요.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2x의 교점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뭘 하자고? k로 잘랐을 때 사각형 O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x3승은 뭐예요? x3승은 그냥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 녀석이죠. 다시 얘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2x입니다.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2x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점은 정해지기 마련이죠. 교점은 정해지기 마련인데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이 폭이 어때야 돼요? 폭이 가장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폭이 똑같은 상태 이 폭 곱하기 요 넓이를 곱하게 되고 요 폭 곱하기 요 폭을 곱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야 넓이가 가장 커지게 되니까 이 폭에서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이거 넓이를 구해 보셔야 되는데 그 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요 폭이 가장 길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요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 접선의 기울기가 둘이 어떤다고? 서로 같아야만 되겠죠. 알겠죠? 요 접선과 요 접선이 서로 같아야만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미분해 보시면 3x 제곱하고 여기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하고 그리 어때야 된다고? 서로 같아야 된다. 알겠죠? 즉 정리하시면 6x 제곱은 2 따라서 x는 뭐다? 루트 3분의 1이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x는 루트 3분의 1이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에 맞게끔 k를 찾아주시면 k가 3분의 루트 3이 된다는 얘기겠죠. 수능도전 문제 1번과 수능도전 문제 2번 역시 그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5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마이너스 x제곱에서 5x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각형이 겹치는 부분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기로 했는데 사각형이 여기쯤 있었다고 쳐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칠게요. 원래 있었던 사각형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었는데 그 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무조건 x라는 게 확실하고요.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겹치는 부분의 넓이라는 녀석은 둘이 곱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5x 제곱이 되고 이 넓이가 가장 커지는 것은 이 3차함수의 역시 최대값을 구함으로써 정리가 될 텐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예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0부터 5까지일 때, 0부터 5까지일 때만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문제 풀기 훨씬 더 쉬워지겠죠. 알겠죠? 그래서 0부터 5까지일 때만 최대값을 구하면 되니까 역시 극대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수능도전 문제 2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배울 게 있을 겁니다. 은근히 당연히 알고 있는 문제인데 좀 더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능도전 문제 2번 보시죠. 좌표평면의 점에 있는 0,2가 있고요. 0과 2 사이의 t에 대해서 y = 2 위에 점 t, 2를 잇는 y = 2 위에 점 t, 2를 잇는 OP의 수직이등분 선과 여기 점 P가 있을게요. 이렇게 해서 OP의 수직이등분 선과 여기가 t,2입니다. 알겠죠? 수직이등분 선과 뭐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하고 ABP의 넓이를 FT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P의 넓이를 FT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FT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길이가 t인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알 수가 있겠죠. 알겠죠? 이건 알 수가 있겠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2분의 1 t, 1이 됩니다. 이거의 중점이니까. 알겠죠? 중점이니까. 그리고 보세요. 요 기울기가 얼마큼이라고? 이 기울기가 t분의 2라는 기울기로 가고 있으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t라는 기울기로 서로 반대로 가고 있겠죠. 근데 요 길이가 얼마큼이야? 2분의 1t니까 2분의 1t에다가 2분의 t를 곱하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고? 4분의 t 제곱이 되겠고 그래서 요 길이를 계산하시면 전체 1에서 4분의 1 t 제곱을 뺀 거니까 높이가 얼마가 된다고? 1에서 4분의 1 t 제곱을 뺀 녀석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nd 그리고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t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구해주시면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ST만 나왔으면 그 다음에 미분하는 거는 그닥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기본이고 이어서 이런 식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문제들도
잠시 후에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